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중국군이 특수 군사작전에 참여할지도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키예프 정권이 북한군에 이어 중국군 수소리도 날조에 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 중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Soldat is подвесной, 천상의 제국 군인들이 특수 군사작전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поднебесно이라는 말은 영어로 Celestial Empire, 즉 중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키예프의 주장에 따르면 베이징은 이를 새로운 형태의 군사 갈등에서 전투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대와 싸운다는 소리는 마침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군대 편에 서게 만들기 위해 북한군 스토리를 만들어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또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일으킨 스캔들 이후 긴급하게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것과 러시아가 곤혹스러운 나머지 동맹국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의 집권당인 공화당으로서는 중국이 적이기 때문에 중국군 파병선을 유포하면 솔깃하게 들려 미국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마음을 먹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참전설을 퍼뜨린 일에 단 한 명의 북한군 포로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로 판명된 영상은 3개였으며 포로 중 한 명은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이 연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 스토리도 같은 패턴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북한군 인원이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했다는 것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며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에마뉴엘 마크롱을 아돌프 히틀러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비유하면서 그 역시 러시아의 패배를 안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를 프랑스와 유럽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파리의 핵 억지력을 다른 EU 회원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키예프를 덜 지지하게 된 이후 미국이 EU를 계속 보호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마크롱은 그래서 유럽연합 블록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추가 지원을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와 싸우고 싶어했던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마크롱의 전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마크롱은 좀 특이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마크롱은 러시아와 싸워야지만 러시아가 프랑스를 물리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프랑스와 유럽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마크롱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러시아가 특수 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이 만든 상황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마크롱의 프랑스 해구산 확대 발언을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마크롱이 러시아를 위협으로 여겨 유럽 국가들과 영국의 참모총장 회의를 소집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다면 이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8일은 러시아에서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벨라루시도 마찬가지고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는 동일합니다. 중국에서도 산빠 푸니지에라고 합니다. 이날은 여성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날로 꽃 판매가 연중 가장 많은 날입니다. 미하일 미슈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화해 금수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의 제재가 부과된 이후 러시아는 꽃 생산을 2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미슈진 총리는 서방이 우리 여성들로부터 꽃을 빼앗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4월 서방이 러시아 꽃재배 산업에 충격을 주기 위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RBK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는 튤립이나 장미 같은 가장 인기 있는 꽃을 100% 수입했습니다. EU는 5차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해 꽃, 튤립 구근, 씨앗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미시수지는 결국 러시아 생산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생산량을 늘렸고 정부는 여러 혜택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조국 수호자 재단이 마련한 전사 참전 용사 어머니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한 어머니는 전사한 아들의 영웅적인 행위에 대해 말하면서 러시아 연방은 끝까지 버텨야 하며 누구에게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21살 아들이 전우들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적과 전투를 벌여 몇 명을 사살했다면서 울먹였습니다. 아들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한 어머니는 2023년부터 꾸르스크 지역의 조국수호재단에서 사회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군사사회센터의 컨설턴트로 아들이 복무했던 군부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꾸르스크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지원함으로써 군부대를 돕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푸틴 대통령도 감정에 복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적들의 실수가 러시아 국민의 성격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마크롱을 언급하면서 나폴레옹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잊고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영웅주의가 러시아 국민의 특징이라면서 특수군사작전 영웅들의 기억을 영속시키기 위해 학교, 연구소, 거리에 그들의 이름을 붙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대화 참석자는 사망한 군인의 아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꿈을 꿨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때 그 아들을 초청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